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잘 쉬셨나요? 이번엔 2교시 2023년도 6회차죠. 11월 기출문제 필기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자재 부분이고요. 1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이론은 둘 끊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 사슬 관리의 물류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원 부자재가 구매 시장으로부터 공급자의 자재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 자, 우리 원재료가 있었죠. 원재료가 어디 입고된다고요? 그 제조업자 생산이라고 부르는 거에 입고되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죠. 물류센터.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가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가 제조업자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조달 물류라고 불렀죠. 조달. 그 다음 얘는 뭐로? 제조 또는 생산 물류, 제조 물류 또는 생산 물류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래 생산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산과 뭘로 나눠요? 사내 물류로 또 나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끊고, 자, 그 다음에 물류센터로 가는 여기 앞에를 갖다가 우리가 판매 물류라고 부르죠. 판매 물류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순물류라고 부릅니다. 순물류. 그래서 물류센터까지 가는 요 운송 시스템, 요거를 뭐라 부르고? 수송이라고 부르고요. 물류센터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걸 배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배송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꾸로 소비자가 받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반품, 폐기, 회수라는 건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영물류라고 부르겠죠. 영물류. 이렇게 시스템을 다 적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디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 무슨 물류다? 그렇죠. 조달 물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부터 보겠습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에 여러분들 SCM 쪽에 보시면 공급망 운영 전략에 뭐가 있었냐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몇 번 나왔죠.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이라고 있었죠.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뭐라고 생각한다? 기존 제품. 그 다음에 대응적 공급망 전략은 뭐라고 생각한다? 신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대응적 공급망 전략, 즉 신제품에 대한 접근이 아닌 것은 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네요. 수요 예측이 어렵다. 왜? 신제품이니까. 그 다음에 스피드, 유연성, 품질. 그쵸? 왜? 신제품이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얘도 맞죠. 왜냐면 처음에는 서비스가 우선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제품일 때는. 그 다음에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 이건 뭐예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즉 기존의 제품들만 요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공급망 거점 설계에 고려될 비용으로 설명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모두 적어봐라. 모두 해당하는 비용, 모두 해당하는 비용이래요. 자, 물류 거점 건설 및 운영에 투입되는 일회성 비용. 답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물류 거점을 생성할 때 거점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뭐 땅을 산다, 건축물을 올린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고정비라고 불렀죠. 고정비.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마찬가지 고정비예요. 설비 투자비도 고정비고. 그 다음에 얘는 거점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센터를 지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주시면 돼? 그렇죠. 고정비. 답은 1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자, 14번. 재고 유지비 들어갔네요. 재고 유지비. 자, 우리 재고 관련 비용에는 총 3개가, 우리 물류 체계는 3개가 있었죠. 원래는 그 생산 쪽으로 넘어가면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우리 교재에서는 주문 비용. 밑에다 적었네요. 제가 위에다 적을게요. 자, 위에다가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주문 비용. 그 다음에 괄호치고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생산 준비 비용. 그 다음에 하나는 재고 유지 비용. 마지막은 재고 그죠? 부족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주문 비용은요. 일에 주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주문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하고 운송하고 검사하고 입고하고 통관하고 통관 서류 작성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생산 준비비는 뭐냐면
생산 준비비는 말 그대로 생산 라인이 변경되거나 기계 공구가 교체되거나 준비 작업을 할 때 유휴에 대한 내용들, 지연에 대한 내용들, 이걸 우리가 주문 비용 및 생산 준비 비용이라 불러요. 이게 생산으로 넘어오면 각각 하나의 비용으로 따로 관리가 됩니다. 재고 유지 비용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창고 비용. 창고 안에서 일어나는 비용이다. 그래서 창고에 대한 유지비, 보험료, 그 다음에 보관 비용, 도난 및 손실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한 거 있죠.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이다. 재고 유지 비용은 자본의 기회 비용이다. 왜냐면 재고라는 건 단기 현금성 자산이죠. 즉 얘가 만약에 재고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다른 현금이 될 애거든요. 근데 지금 걔가 현금이 되지 못하고 재고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갖다가 기회비용으로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고요. 재고 부족 비용은 말 그대로 못 팔았어요. 재고가 없어서 팔지 못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품을 얘기하는 거죠. 결품. 과부족. 그래서 부족해서 못 팔았다. 그래서 발생하는 게 재고 부족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고 유지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네요. 보관 비용이다. 맞고요. 유지 비용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 고객의 상실 비용이다. 얘죠, 얘. 재고 부족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그 다음에 재고 변제 및 진부화에 따른 손실 비용이다. 1번, 2번, 4번은 맞습니다. 자, 15번. 보기는 가구를 생산하는 주 생산의 가구 제품의 재고 관련 정보입니다. 가구 제품의 재고 회전율이 5일 때 기말 재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네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은 공식 한번 써줄까요? 재고 회전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서 한번 봤었죠. 연간 총 판매량 나누기 뭐라고요? 기초재고 더하기 기말재고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분모에.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써주시면 돼. 뭐를 써주면 돼요? 자, 연간 총 판매량 5,000개. 5,000은 여기 밑에다 다시 써볼까요? 5,000은 나누기 기초재고 얼마? 1,000 더하기 A라고 할게요. A 나누기 2죠. 얘가 뭐라고요? 재고 회전율이 5래. 5.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계산해서 위아래 분자 분모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1,000 나옵니다. 1,000. 요 공식 하나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한번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창고 관리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출고가 잦은 자재는 그죠. 출고가 잦다는 얘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에다 놓으면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유효율이 있는 가병성 자재나 유효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출고해야 되는 것은 우선 출고한다. 얘도 맞죠. 중량물이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출구와 먼 쪽, 그 다음에 상단에 배치한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출구와 가까운 쪽, 그리고 하단에 배치해야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 바로바로 읽으면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장 위치를 구분하고 위치 카드를 관리한다. 그죠? 명확하의 원칙도 있고요. 위치 표시 원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김 팀장은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 퇴근길에 화원에 들러서 장미꽃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꽃에 해당하는 구매 유형.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 가격이라는 거 있죠. 시중 가격은 다른 말로 뭐요? 시장 가격이라 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가. 시가라고 부르는 거 뭐예요? 회. 그래서 물고기, 수산물, 그 다음에 어류. 거기에 해당되는 게 꽃, 철광석, 견사가 가장 대표적인 시중 가격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교섭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거래 당사자들 간에 교섭해서 결정되는 가격. 예를 들면 광고료라든가 건축할 때 설계 비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협정 가격은 다수의 판매자가 서로 협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 가격입니다. 교통비, 이발료, 목욕비 같은 게 해당이 되고요. 개정 가격은 업계의 특수성이나 지역성으로 인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자동차 모델 변경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답은 1번이다.
자, 18번입니다. 원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원가 구성 요소에는 우리 보시면은 직접비부터 들어갈까요? 직접비는 제조에 들어간 제품에 직접 투입된 비용을 우리가 직접비라고 부르고요. 지금 여기 설명에 나온 건 뭐예요? 얘는 간접비에 대한 내용이죠. 간접비에 대한 설명이다. 1번이 틀렸고요. 변동비는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총원가, 그죠? 제조원가에다가 판관비라고 부르는 걸 더해준 거다.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고정비는 그죠? 증가에 변화가 없다. 처음에 들어가는 고정비다. 4번도 맞네요. 자, 19번 판매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비, 직접 경비가 들어가고요. 이 제조원가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제조원가는 지금 더한 직접 원가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제조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원가라는 게 존재하는데 판매원가는 제조원가에다가 판매비와 인방관리비를 더하면 되고요. 이 판매원가를 총원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즉 마지막에 판매 가격이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는 이익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지금 뭐예요? 이익만 빼면 되겠다. 그쵸? 답은 1번. 그 다음에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구매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냈습니다. 가격이 인상될 것을 대비하여 가격이 저렴할 때 구매하는 방식이며 가격의 동향이 예측이 부정하가면 손실 위험이 커지는 방법이다. 자, 보시면 자,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죠. 내가 뭔가 여기서 수익을 얻고 싶은 거야. 차익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자기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투기라고 불러요. 투기. 즉 여기서는 가격이 인상돼서 자기가 쓸 게 아니라 남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투기다. 투기.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기가 가격 인상이 예상되고 내가 쓰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비축재고라 부릅니다. 걔는. 그래서 예측 구매, 수시 구매, 뭐 비축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 봤고요. 20번까지 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실기를 또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